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안녕하십니까. 최영원의 만성이동 최만동입니다. 오늘도 뉴스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필로 있는 자일보는 일면 톱을 설광화라고 하는 JTBC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뭐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 드라마에 대해 간첩을 미화하고 또 안기부를 미화하고 뭐 등등의 이유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면서 청와대 청원에 20만 명이나 했습니다. 이 참 창작의 자유라는 게 있을 법한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또 조선구마사라는 게 역사적 고정을 잘못했다라고 비난이 일어가지고 방송이 중단된 적이 있는데 뭐 그건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학계에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만 이 설광화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할 건지 이 참 우리나라가 이게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큰일입니다. 이 신문 일면 오른쪽 톱, 사이드 톱이라고 하죠. 거기는 전 USA 편집인인 도널드 커크 장관호 때도 한번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북한 인권 외면하는 이 우리 사회의 가짜 양아치 진보 좌파 세력들 정신 차리고 질타를 하고 있는데 이 신문 일면 세 번째는 정말 한심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정말 이 사람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난 항상 의문인데 또 다섯 번째 민정수석이 아들이 입사 지원서에 우리 아버지가 민정수석인데 아버지께 잘 말해서 회사를 잘 되게 해주겠다. 해줄 수 있겠다. 이 딱 한 줄만 써서 합격을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빠 찬스도 이런 아빠 찬스를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쓰는 이 비양심. 이 김진국이라고 하는 자는 뭐 감사원에 있다가 감사위원으로 있다가 민정수석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뭐 이런데 민변이라고 하죠. 그 참 한때 30년 40년 전 민변 정말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권력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민변 참여인데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진보좌파 세력들, 이 양아치 진보좌파 운동권 세력들, 이 나라를 결단을 낼 생각인 것 같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 뭐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뭐 이런 거, 그 다음 권력기관들, 검찰, 뭐 경찰은 뭐 편제상으로는 정무수석실에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준사법적인 수사를 하는 이런 기관들은 거의 민정수석 영향을 받습니다. 안교, 국정원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이나 국세청 등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뭐 등까지 민정수석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 친척들에 대한 문제도 관장을 하는 그야말로 민정수석을 제대로 잘 임명하면 그 정권은 50%는 성공한다. 청와대의 권력의 한 50%를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민정수석을 처음 초대 조국이부터 한심한 자들을 뽑아와서 임명해 나라의 기강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래도 대통령 자리를 지켜 앉아서 왜 다섯 번째 이 민정수석의 허위사가 벌어졌는데도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대변 사과라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지요. 한심한 문통. 정말 저게 대통령입니까? 저 국민들 앞에 사과하세요. 정말 탄핵을 몇 번씩 당해도 마땅한 한심한 저거. 자기 딸이 청와대에 버젓이 들어가 살고 저게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기가 찹니다. 저런 대통령을 아직도 최소한 5개월 이상 봐야 한다니. 제가 이렇게 우라통이 터지는데 우리 국민들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 이런 것 때문에 짜증나는데, 안 그래도 짜증이 나는데 저런 대통령 따위를 보고 있어야 한다니 참. 국민 여러분, 그래도 참읍시다. 그리고 내년 3월 9일 지금 뭐 77일 남았습니다. 쌀 투표를 해서 반드시 양아치 운동권들 대청소를 할 수 있도록 정권 교체 이룹시다. 이재명하고 정부가 극한 대립하고 있다. 이재명이 부동산세 한 입에 두 말 하듯이 2년 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자. 김부겸 총리가 양도세 중과 유예는 어렵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문사 한 면에는 다른 신문도 다 크게 썼습니다만, 이준석이라는 알라 대표가 또 투정을 부리고 선대위원장,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그러자 당 일가에서 나의 당대표는 왜 사퇴하지 않느냐. 조수진 최고위원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수진이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사과받을 생각 없다면서 뛰쳐나갔습니다. 이 어린 A를 왜 대표를 뽑아서, 이 81년생인데 참 엉덩이 뿔난 송아지를 보는 듯합니다. 또 어디로, 지난번에는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여수 순천을 거쳐 제주도까지 잘 놀러 왔는데 이참해야지. 미국으로 가서 하버드로 왔으니 보스턴으로 가서 한 1년 정도 쉬다가 와. 한심한 자. 코로나 물을 거라 태세는 제가 쓴 칼럼입니다. 지난 주말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나훈아 태수형이 이 대중공연 종사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다시 창궐을 하지만 대중공연 종사자들의 생계를, 끼니를 걱정하며 공연을 강행을 했습니다. 나훈아 대중가수이지만 철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의 지난 작년 10월 KBS 채널 7번이죠. 한 공연에서 KBS는 국민의 방송이 되라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왕이나 대통령 가운데 백성을 죽은 사람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나훈아는 야성미도 돋보이지만 남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나훈아만큼 많은 작사, 작곡을 한 가수도 드물 겁니다. 작사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를 한 편 써내는 겁니다. 그런 나훈아 태생에게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조용필, 박은수형, 당신은 많아. 서리마을에 꽁꽁 숨어서 당신도 나와서 공연을 해. 내년 1월 신년에는 지금은 준비가 안 됐겠지만. 화투, 조영남형, 당신은 한 달 채 안 됐죠. 루카 511이라는 청담동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고 이동원 가수의 추모공연에서 마지막으로 나와가지고 당신이 아주 재미있는 자작곡을 한 곡 부르고 황급히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죠. 당신의 그 재기발랄함을 우리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이 배를 잡고 웃을 수 있도록 공연을 하시오. 당신도. 이 신문 1번 사설은 문정권 5년 폐륜공항이 됐다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김진국 수석의, 민정수석의 아들이 아버지가 당신 회사를 키워줄 거다 이런 식의 글을 쓰고, 조국 초대 민정수석 아들, 딸의 그 입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창장 위조 등등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딸이 버젓이 1년 넘게 청와대에서 살고 사위와 딸이 또 이스턴제 이상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움을 받아 거기에 취직을 하고 그 대가로 또 배지를 달라고 해주고, 그냥 무능한 것만 있으면 넘어가지고 있는데 책임질 줄 모르고 이 코로나 환란 방역 제대로 못해놓고 K방역 자랑만 하다가 생생될 때는
언제 그리냐는 듯이 툭 튀어나왔다가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꽁꽁 숨어버려 한마디도 안 하고 대변인을 시켜서 사과하고 대변사가 큰 똥사가 나고 냄새를 풍기고 하는 게 저 문재인이라는 자의 저 가면을 벗겨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정권교체해서 참 기가 찹니다. 어느 유명한 역술가가 내년에 문재인이 운이 좋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연고로 내년은 영의 몸이 되지 않고 넘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뒤 나온다 하더라도 4년 10개월 가깝게 복역을 했습니다. 최소한 수사결과 원전, 월성 원전, 문가 조작, 압박, 울산 선거 부정 이런 것들 그거 말고 대선자금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걸 좀 덮어주었다고 난 알고 있는데 다시 다 하나하나 다 밝혀내. 박근혜 대통령 4년 10개월이 한 2배는 넘는 그런 철창 신세를 줘서 다시는 저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후세에 엄중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동아일보 저희 친정입니다만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기사 할 겁니다. 윤석열 후보 인터뷰를 일면 3일에 걸쳐서 게재했습니다. 내리 떠있는 건 청와대 수석이라는 걸 없애겠다. 인원도 30% 감축을 하겠다. 뭐 그런 내용과 영부인이라고 하는 건 법적 지위가 아니다. 그래서 제2부속실도 없앤다. 라고 하는 청와대의 전면적 개편 이런 방침을 밝혔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총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자기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 하지도 않겠다고 오히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한동훈이라든지 자기가 챙겼던 그런 수많은 특수부 출신들 그것도 너무 출세시키고 또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펼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검찰 목소리가 또 나오는 그런 한심한 사태가 벌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죄지은 놈은 죄에 맞게만 처벌하면 되는데 이 한동훈은 서울지검 3사장 때 적폐 수사를 하면서 너무 모질게 제임망식으로 해서 이재수 기무사 사령관 전 김사령관이죠. 그 다음에 검찰청의 변모 검사 등 4명이 자살했습니다. 그 큰 업보를 한동훈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권 교체에 매진해야 할 텐데 하는 짓이라고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저히 못 보아줄 중입니다. 조수진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해야지. 최소한 겉으로라도 그리고 뭐 뒤돌아서서 자기 사람이면 챙겨주더라도 잘했다고 뭐 평상시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뭐 대화로 풀린다 뭐 이런 이야기나 하고 말도 아닌 소리를 찌끄리고 그래가지고 후보 자기 전략동 후보 정권교체의 대우를 완수할 윤석열 후보 단대에서 어떻게 이런 아무나 후보가 돼도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 텐데 리스크가 있는 해필 당신이 후보가 돼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철렁하게 만들고 있다. 동아일보뿐만이 아닙니다. 중앙일보도 그렇고 뭐 조선일보도 다 이 야당의 내분 철없는 투정 부리듯 또 선대위 위원장을 그만둔 이준석 이 집안싸움 거의 막장 드라마 보는 듯 합니다. 그거를 상임 총괄 선관위원장인지 이름도 거창한 김종인 영감은 뭘 하고 있는지 윤석열 후보는 뭘 하고 있는지 이래가지고 정권 교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답답합니다. 민정수석 잘못한 것. 1년새 3명 사퇴했다는 제목을 뽑았군요. 그 바로 옆에 박용 경제부장이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스티븐 레비체키, 데니얼 지블렛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How democracies die. 무너지는가? 죽는가라는 표현을 썼네요.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탈냉전 이후 선출된 권력, 지금 문재인 같은 권력이죠.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했느냐는 것을 통렬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유사 독재라는 표현, 국가주의, 지나친 정부, 큰 정부. 그러나 아주 비효율이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뽀이고 그래서 무업적인 또 신의도 없는 무신의 오무정권 이런 정권이 민주주의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장 요체가 삼권 분립인데 거짓 명수 대부분은 지금 권위를 잃고 위상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법재판소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 어떻게 저런 엉터리같은 기관을 정권 바뀌면 바로 문패를 떼버려야 될 검찰 마찬가지 경찰 이 준사복지관들까지 다 사법기관과 준사 이상한 놈들을 인사를 하고 중앙일보는 일면에 그 자중기란 대장동 또 김문기 또 핵심 장군이 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멕시코 마약 카르텔 총칼이 난무하고 가족이 몰살될까봐 자살을 하게 만드는 그런 멕시코나 콜롬비아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11일 만에 두 사람이 같은 사건으로 또 같은 심사를 한 화천대교한테 몰아주기 심사를 한 이 환수왕을 없애요. 그런데 이재명은 말이 없습니다. 민주당도 말이 없습니다. 입이 열개서 할 말이 없겠죠. 설계자가 자신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네가 참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너 스스로 가슴에 손을 꼭 반성을 해라. 한심한 것 같아. 중앙일보리 사설 제일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 힘의 내분 사태를 다루고 있고요. 바로 그 다음엔 민정수석 아빠 찬스. 우리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고 밝히고 우리 아버지 힘으로 내가 지원한 회사가 잘 되게 하니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기사로는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있다. 이 회사, 이 여론사, 이철호 그 옛날에 뭐 논술 주관되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칼럼만 쓰는 칼럼니스트군요. 이 사람이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소리 있죠. 신하락, 시종자. 재증고권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풀 수 있지만 어느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걸 신나라하게 비유를 했군요. 농부들이 아무리 배가 고프고 강물이 들어 먹을 게 없더라도 신나락은 다음에 농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먹지 않고 아껴둔다는 우리 지금 재정 포퓰리즘을 비판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세대교체, 뭐 지금 세대교체는 정치권은 세대교체를 안 하고 82살 먹은 넉다리가 끝내 목리까지 부리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또 무엇을 내각제 해서 자기가 무슨 총리라도 해볼 작정인지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판 세대교체 확 299명의 10% 한 30명쯤 여야 통틀어 남겨두고 싹쓸이 물갈이를 해버려야 됩니다. 이 삼겹살 불판이 이 군내나고 시끄은 복장이 양심이 시꺼먼 자들이 덕지덕지 눌러붙어 있는데 하이탈이 뿌리고 싹싹 닦아내 불판을 확 닦아내서 디비지게 만들어. 그래서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그런 정치판이 전면적 개혁과 쇄신을 단행해야 할 겁니다. 기업은 올겨울 인사에서 40대, 30대 이런 CEO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이버 같은데. 세대교체가 살아남으려면 세대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냉철한
글로벌 시장의 그런 움직임들, 변화, 이런 것들. 이 우리 정치판은 언제까지 이렇게 후흑들, 늙은 자들, 이런 자들이 반칙하게 할 겁니까? 여러분, 정권 교체와 함께 정치 교체까지 야대통, 야당이, 야권이 크게 뭉쳐서 정권 교체와 정치 교체를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압도적 승리를 야당이 하게 했어. 저 더불어민주당인지 하는 한심한 정당 간판이 사라지도록 저당이 분열에 쪼개지도록 만들 겁니다. 이 신문 29면에 최병근이라고 하는 복잡한 국제외교 에디터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 옛날 국제부장이겠네요. 덴젤 워싱턴 61살 먹은 헐리우드 스타입니다. 아주 핫한 스타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펜실베니아 대학 졸업식에 10년 전에 가서 명연설을 했네요. 졸업 축사로 앞으로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져라. Fall forward 라는 또 자기 아내의 말. 실패하더라도 저질러라. 그렇게 깰까봐 머뭇거리지 말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졸업생들에게 끝없는 실천과 또 실패해도 어떻게 있으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정신을 강조하는 명연설을 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져라. 그런데 지금 국민의 힘 이 선대위는 뭐 하는 거예요? 뒤로 그것도 벼랑아리로 스스로 점프해서 떨어지는 꼬락선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국민의힘의 김종인 영감과 김정석 이런 놈들을 새끼들, 나쁜 놈들. 조선일보 김문기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일면 도를 썼습니다. 오미크론 팬데믹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 좋은 뉴스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해가 뜨기 직전 가장 어두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어두운 해 뜨기 직전을 잘 참고 견딥시다. 그리고 3월 9일 77일 남은 내년 3월 9일 반드시 정권 교체와 정치 교체를 단번에 이룰 수 있도록 현명하게 투표를 해주십시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